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무시 못할 겁니다. 不以优惠的政策去形成一种政策的洼地吸引外资，而是以开放的政策去推动开放的高地来吸引外资。自贸实验区的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 이제는 대중국 전략을 기업들도 좀 새롭게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 왔나. 최근 탈중국화, 중국을 지는 해라고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딘 경기 회복, 미중 갈등, 공급망 전환 이런 이유로 자본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1분에 전기차 2대가 완성된다는 중국의 공장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기가 상하이 글로벌 전기차 그룹 T사의 중국 공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변동을 겪었지만 고급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비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심지어 떠난 투자자들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4부에서는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그 이유, 그리고 한국은 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기회의 땅이라 불린 중국 시장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중국 쿤산 공장이 철수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났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는 과거의 얘기일 뿐일까요?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럼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 포드,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 철수했냐?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고 비싼 토요타가 철수했냐? 아니. 그리고 스마트폰도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점유율 1등, 2등이에요. 우리만 빠진 거죠. We've been investing consistently in China. We've been here for 170 years. We never left. But also non-Chinese companies who are looking to invest into China. And thankfully, given the outstanding centers of excellence in China in some of these new economy technologies, the interest internationally in aligning with these Chinese businesses domestically is very great.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4년 중국은 새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약 5만 9천 곳, 전년 대비 10%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고기술 분야가 두드러집니다. 의료기기 FDI는 약 99%, 전문 기술 서비스 분야도 40%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맞닿아 있는데요. 外资24条等现有政策基础上，进一步提出了20项政策举措。金融方面，根据2025年稳外资行动方案，取消外商投资性公司实行境内贷款限制，为跨国公司在华投资设立总部型机构提供便利。此外， 鼓励金融机构为外资企业提供融资服务，引导各类基金与外资企业开展股权投资合作，支持在华外资企业扩大投资经营规模。 중국은 외자 24조로 법적 신뢰와 데이터 비자 편의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해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무대를 깔았죠. 여기에 세금 감면과 글로벌 로드쇼 같은 파격 인센티브까지 더해 자본이 기술과 함께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와 R&D 같은 첨단 투자의 문을 활짝 연 셈인데요. 정책 가속에 힘입어 의료, 수소, 스마트 헬스 분야로 글로벌 빅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천 기술력과 초대형 시장의 매력이 한몫했습니다. 조금 더 이 원천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에 지금 잘 나가는 혁신 기술 기업들의 이 기술 경쟁력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혹은 또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본적인 근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역량들을 협력하고 이 안에서 또 기술 표준화, 선점 경쟁을 펼치고 또 함께 이것의 또 마켓 시장의 기회를 찾아보고 기술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는 대중국 전략을 기업들도 좀 새롭게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 왔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 공장은 대부분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한 지붕에 묶은 새로운 R&D 제조 통합 모델입니다. 자본은 떠나기보다 기회를 설계하며 중국으로 진입하고 있죠. It is highly innovative. It's producing the green and digital technology of the future,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seeing this and wants to be part of it. It wants to be part of it both in supply chains, in other words, having production in China. It wants to be part of it in the Chinese market. It wants to be part of it as a trade partner with China. 다른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도 여전히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엘사는 2027년까지 상하이에 고급 브랜드 생산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5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을 위한 중국 전략을 내세운 유럽의 V사. 3.5억 유로 규모 R&D 플랫폼 허브 투자 확대를 선언했죠.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을 제외시키면 세계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보면 그 폭스바겐이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를 하는 대신에 중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토요타 마찬가지로 샹하이에 그 전기차 공장을 지어요. 일본에 짓지 않고.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빼고 다른데 아무리 투자를 해도 시장 점유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매력 때문에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을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이사도 중국 광동 지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 미국 본사 밖에서 플랜트, 제품 개발, 공정 개발 역량을 갖춘 최초의 통합센터죠. 我们以我们稳定的市场，我们对于多边的坚定的承诺，给世界的企业提供了更多的机会。当然，我们也应该看到啊，其实，在最近几年，全球的产业链和供应链正在发生深刻的重构。这种重构并不简单的是因为贸易保护主义，而是因为技术的进步和产业化的加速。中国的很多的产业是非常有优势的，这些优势并不是天生的，而是我们在最近几年可以看到，是通过企业的努力，积极的去创新和响应市场的需求获得的。比如说电动车企业，比如说我们在太阳能发电。 또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는 중국 내에 총 60억 위안을 투입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revenue of aftermarket would triple in the next 20 years. So of course that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ring our know-how around our own product and to be able to support our customers first, but also to bring a higher level of safety, higher level of digital way to support the aircraft, like predictive maintenance, for example, and some other dimensions like this end-of-life management that we will provide through Airbus Lifecycle Services Center. In fact, for our aviation business, I mean, China for sure is a big market. So China is not only an opportunity, it's a given. I mean, we're already a partner of China.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기업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뷰티 기업인 엘사는 1997년부터 꾸준히 중국 시장을 공략해 왔는데요. 27년 동안 이어진 투자는 중국을 거대 뷰티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And we've done it with a strong partnership as well with the district and authorities because we, for instance, in Suzhou, we find the biogas, which could be also renewable energy that be used, and we have a lot of solar panel as well there.
게다가 엘사는 2024년 수저우에 축구장 6개 반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물류센터를 가동해 하루 500만 건의 주문을 실시간 처리하고 있는데요. 중국 다음도 중국이라며 지속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EUV 장비를 독점한 네덜란드의 A기업 역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국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본의 흐름은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연이어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pen trade creates growth, welfare, if people export where they are better than others, and if they import in what they need and others have, or so that's a good, I think, illustration of trade as a win-win game, and I think China is well placed to know, if you look at how China developed for the last 30 years, how open trade is important for the economy. 떠난다는 뉴스 뒤엔 기회를 설계하는 자본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디자인하는 실험실입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기 수익을 쫓기보다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기술 환경, 정책 공간, 그리고 연결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협력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더 빠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남아있는 시장이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대인 셈인 거죠. 그리고 그 무대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의 무대를 세우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최근 다수의 통상협정에 체결 및 가입 신청을 한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다자 FTA, RCEP는 2020년 11월 이뤄졌고 한국에서는 2022년 2월 발효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지대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 간 물품, 수입, 보관 및 수출에서 무역 장벽이 없는 그야말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경제 지역입니다. 2024年，我们推动了制造业外资准入的清零，服务业有了进一步开放的试点。与此同时呢，我们还出台了自贸实验区的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在这个负面清单中呢，对职业资格、金融、专业服务、文化等领域主动扩大开放。我们相信呢，会进一步便利境外的服务提供者来提供服务。 중국의 자유무역지대는 2013년 상하이에서 출범 후 22개의 성, 54개의 도시, 1개의 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본토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하이난 섬. 2018년 하이난 섬 전역이 중국의 제12번째 자유무역 시험구로 지정됐습니다. 2020년 6월 1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이 발표 시행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약 19배 크기이며 섬 전체가 자유무역지대입니다. 相比于其他的这个世界上的自由贸易港，海南在面积、人口上都是最大最多的。那么它的经济业态比其他的自贸港也更加的多元、更加的丰富。海南一方面是背靠着中国内地的这个大市场，那么它呢又面向了东南亚，在太平洋和印度洋的交汇处，连接了2个全球最活跃的市场。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기업 소득세는 최고 15%, 분야에 따라서는 면제도 되고 수입 관세, 소비세 등도 면제됩니다.
또 하이난에서 가공 가치가 30% 이상 늘어난 상품은 본토로 들어올 때도 관세가 없습니다. 在目前为止呢，海南以零关税、低税率、减税制，还有5个自由便利、一个安全有序流动，这样的几个方面为特征呢，形成了一个自由贸易港的政策制度的安排。目前呢，海南已经成为了中国内地市场最开放，也是税收最优惠的地区。 또한 특정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면서 의료 분야 개방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을 줄이게 됐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난 보아오르청 국제 선용부는 중국의 유일한 의료 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나라의 180개 글로벌 제약사와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출시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乐청의 특허 의료 정책을 통해乐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섬은 중국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6년 연속 외자 기업 수가 늘어났는데요. 2023년에는 약 1,700여 개의 외자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那么在海南的这个充分发挥它的地理区位、资源禀赋和开放的政策这方面呢，到目前为止我们也是有非常好的这个数据的这个体现。到海南来投资的国家和地区现在已经达到了158个。经济的外向度也从2018年的17.3提高到了目前的35%，而且海南利用外资的规模也目前是在整个中国都排名前10，应该说海南的国际化的程度也是在不断的提升的。 2013년 가장 처음 자유무역지대로 선정된 지역.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입니다. 其实上海自贸实验区是作为中国的新一轮的高水平开放的一个代表。我们在这个自贸实验区里边，一个非常典型的特点就是不以优惠的政策去形成一种政策的洼地吸引外资，而是以开放的政策去推动开放的高地来吸引外资。所以减少对于市场的干预是它的一个主要的理念。 한국의 섬유 시험 인증기관 K사는 2014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해법인은 2014년 설립된 코티티 시험연구원의 해외 지사입니다. 상해는 여러 유통과 그다음에 소비가 집적된 도시이며 이 도시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진 가운데 기관들 또는 그 업체들에 대한 저희의 그 시험 인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제조업체가 모인 상하이에서 K사는 한국 최초로 중국 세관 수입 의복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무시 못할 겁니다. 최초 14년도에 진출했을 시에는 건수나 시험 건수나 아니면은 품질 관련한 건수가 미미했습니다. 14년도에 약 테스팅 관련한 4,000건 정도에서 2024년 27,000건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해 처리 건수는 고작 4자릿수. 11년이 지난 지금 시험 의뢰가 27,000건으로 6배 가까이 뛰었죠. 지난해에는 상하이 랩에 이어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품목을 검사하는 두 번째 연구실도 개관했습니다. 값싼 인건비보다 기술과 스토리가 통하는 시장. 인증 숫자가 그 변화를 증명합니다. 对外开放是中国的基本国策，继续支持外资企业投资中国、深耕中国。具体来讲呢，将主要开展以下4个方面的工作。相关部门呢，将在产权保护、产业补贴、环境标准、劳动保护、政府采购、电子商务、金融等7个领域，主动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实现规则、规制、管理标准的相通相融。
在商品市场、服务市场、资本市场、劳务市场等4个市场有序推动扩大自主开放。 상하이 대표적 번화가 안푸르 중심에 자리한 4층 규모의 한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W사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WeGo 是一个提升生活明度和彩度的一个生活品牌。WeGo 从去年4月份开业到8月份就有66万人进店，整体的客流或者拍照打卡的人也是比较多。 지난해 4월 개장 첫날 방문객만 1만 명을 기록하며 시작부터 큰 관심을 받았죠. 因为我们那个大众点评嘛，中国有大众点评，然后我们不管是上海店还是成都店、重庆店，在大众点评都是排名靠前的，对，热度非常高。 신소비층이라 불리는 중국 G세대의 감성에 맞춘 디자인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因为这边我们上次来看了之后，发现这边每个角落都非常适合拍照，所以这次和我朋友在一起过来一下打卡。然后最近的话会一直去关注 WeGo 新出的系列，它会新出一些比较实用的款式，比如说一些包包和一些就是帽子啊、衣服啊这一类的东西。然后也是说买下来之后使用感受会很不错，所以就最近一直是处于回购当中。 제도 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 기술, 현지화 전략을 앞세운 한국 기업들도 조용하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해에 지사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관에 저희 그 생산 공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거대한 성장 무대이자 동시에 빠르게 추격해온 현지 브랜드와 맞서는 긴장감의 현장입니다. 일단 인구수와 소비가 가장 크다는 거에 장점을 느꼈고 저희가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의 브랜드도 저희 한국 브랜드와 못지않게 디자인과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제도 트랙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더하고 있습니다. 同时，做好标志性中纳外资项目的落地服务，将继续强化项目的要素保障，积极开展外商投资促进工作，持续打造投资中国品牌，办好标志性展会、重点活动和重点平台，向外国投资者解读好、剖析透中国经济综合优势。 持续开展服务外资企业专项行动，1对1走访外资企业。 기술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면 제도는 그 주인공이 어디로 걸을 수 있는지 미리 그려둔 바닥선입니다. 그 선 하나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때로는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정하기도 하죠. 오늘 보신 하이난 자유무역항이나 자유무역지구처럼 중국은 그 선을 먼저 그려놓은 나라였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책, 실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록 절차, 기업이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된 설계도, 제도는 배경이 아니라 이 무대를 움직이는 진짜 구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5부에서는 기회와 위기, 그 접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건 단계, 그 질적 성장이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실험실을 바뀌는 거예요. 중국의 공급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순관계는 뭐냐 그러면 뭐 전략적 동반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함께 협력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영역들 충분히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